지난 주말 경북 동해안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오늘도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영일만항을 가로지르는 동해안대교 사업이 내년도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정부 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도 전국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3차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5명의 확진자가 나온 경주에서는 음악학원 전파가 매섭습니다. 마스크를 벗거나 밀접 접촉하면 여지없이 감염된다는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됐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이후 경주와 포항, 영덕에서 확진자 22명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특히 55일 만에 15명이 확진된 경주가 심상치 않습니다. 경주 102번 확진자는 지난 18일 영남대 음대에서 서울 강사로부터 실기 대면 수업을 받은 대학원생으로 이후 그의 가족과 친구, 경주 학원에서 함께 수강한 학생과 일반인 등이 연쇄적으로 확진됐습니다. 함께 레슨을 받은 경주 모 중학교 학생은 반 친구와 교사, 가족 모두 음성이 나왔지만 대학원생은 활동 반경이 넓고 접촉자가 많은 탓에 가족과 친구 등이 줄줄이 확진됐습니다. 마스크를 끼지 않고 하는 곳에서는 많은 인원이 아니어도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마스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황이 엄중해지자 경주시는 12월 1일 0시부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올렸습니다. 유흥시설은 인원이 제한되고 방문 판매는 21시 이후 운영 금지, 사우나 실내 체육시설의 음식물 섭취 금지, 종교 활동은 좌석수 30% 이내 제한 등 보다 강화된 지침이 적용됩니다. 앞으로 2주 동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방문하는 친지나 손님이 있을 경우 양해를 구하고 밀접 접촉을 상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3명의 확진자가 나온 포항도 1명이 추가돼 모두 116명으로 늘었습니다. 4명 모두 서울발 감염입니다. 포항 마지막 116번 확진자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남성으로 지난 주말 포항 부모님 집에 왔다가 직장 동료가 확진됐다는 통보에 따라 검사를 받았습니다. 영덕 3명은 모두 장례식장 관련으로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이번 경북 동해안 지역 무더기 확진의 경우 마스크를 벗거나 마스크 미착용 상태에서의 음식물 섭취와 대화, 실내 활동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새삼 일깨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대구, 경북도 내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합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한 주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하루 평균 400명을 넘었습니다. 이대로 두기에는 너무 위험한 상황.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2주 동안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대구 경북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증가세는 각각 하루 평균 1.6명과 5.0명으로 권역별 1.5단계 격상 기준인 주간 일일 평균 30명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필요한 시점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9가지 중점 관리시설은 기존 1단계 방역에서 이용 인원과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등 방역 수칙이 강화됩니다. 구호와 노래, 설명과 대화가 필요한 행사는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했습니다. 여기에다 대구시는 정부의 1.5단계 조치안보다 강화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함성을 지르거나 식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일반 공연장을 비롯해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오락실, 학원, 스터디 카페 등지가 대상입니다. 감염병 전문가들께서 감염 전파 위험이 높다고 생각되는 음식물 섭취 금지를 권하셨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음식물 섭취 금지를 강화했습니다. 경상북도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상향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23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영양 같은 경우는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필요한 부분의 정밀 방역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자율성을 가지고 강화시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는 게 방역의 핵심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수능, 성탄절, 연말연시를 맞아 모임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거듭 부탁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이번 도정 질문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의원들의 질문이 잇따랐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장기간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발생한 학생 간의 학습 격차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의원들은 경상북도의 체계적인 방역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제3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내 병원 및 요양시설 등에 관한 경상북도의 더욱 철저한 감독 및 방역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음압 병상을 추가 확충하고 권역별 거점 전담병원 2곳을 운영하는 등 공공보건 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인조양병원 감염관리 전담 책임자도 지정을 하고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24시간 심리 상담 치료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열악한 지역 의료 체계 혁신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상급 종합병원, 의과대학 및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 취약 지역의 환경 개선과 전담 직원의 처우 개선도 요구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1차 보건진료의 업무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지역 주도형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주민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보건진료직 처우 개선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의 추진이 최근 현장 의료 대응 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중대함에 따라 군 단위 보건소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한 단계 격상시키는 등 보건조직 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지역 설정에 맞는 통합 돌봄 서비스가 개발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이어지면서 학생 간의 학습 격차라는 교육 양극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원격 수업 실태 파악과 교육 격차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원격 수업 실태 분석 및 경북형 원격 수업 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방안을 마련하였고 교사들의 원격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유튜브, 스마트 도구 활용 수업 등 교사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의원들은 초등 돌봄 전담사 처우 개선과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한 교육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은 오늘 열린 경주시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 설명과 함께 시정 운영 방향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주 시장은 내년도 예산을 1조 4,895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것은 코로나19 상황의 지속과 세계적인 경기 침체 등을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예산 지출로 혁신 성장 동력 구축과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오늘 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군정 방향을 새로운 일상, 가치 있는 영덕으로 정하고 7대 주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내년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코로나19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덕 건설, 2천만 관광객 시대 준비, 아름다운 농산어촌 만들기, 맞춤형 복지 확대 등입니다. 시정연설과 함께 영덕군은 올해보다 3.5% 증가한 5,013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며칠 전 영일만 항을 가로지르는 동해안대교 건설을 위해 지역 정치인들이 해상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예산 반영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12년을 공들인 동해안대교 건설 사업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될지 아니면 이번에도 지역의 희망사항에 그칠 것인지 이규설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포항의 정치권 인사들이 동해안대교 건설을 촉구하며 배에 올랐습니다. 동해안대교 건설을 염원하는 피켓을 들고 동해안대교 교량 구간 9km를 선박으로 횡단한 겁니다.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12년째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보니 바다에 몸을 던져서라도 정부 지원을 받아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직접 수영을 해서 이 9km를 건너가면서 우리 동해안대교 건설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염원을 제가 표현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동해안대교는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서 북구 흥해읍까지 총 연장 18km로 해상 교량 9km와 터널, 도로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비는 1조 6,189억 원입니다. 지역 정치권은 푸른 바다에 뛰어들어서라도 예산을 따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예산 확보는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부 심사에서 동해안대교 관련 예산 190억 원을 확보했지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내년 예산안 반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까지 나서 동해안대교 건설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국민들께서 국내에서 즐기실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게 한마디로 꼭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한번 잘 검토해 볼 만한 그런 프로젝트다. 코로나 사태로 곳간이 바닥난 기재부는 한결같이 예산 반영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예산소위에서 동해안대교 설계 예산 정도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역 정치권은 막판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포항의 동해안 고속도로 이 단절 구간은 반드시 영일만 대교로 메워져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비록 정부는 끝까지 버티고 있지만 저희도 끝까지 주장을 해서 관철시키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정부의 광역경제권 발전 사업에 선정된 이후 12년대 답보 상태에 있는 동해안대교 건설 사업. 결국 청와대의 결단이 있어야 사업이 갈 수 있을 텐데 지진 후 경제 회복과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이 이번엔 먹힐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30일 전부터 당원 집회를 열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명재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소속이던 박 전 의원은 지난 3월 21일 4.15 총선을 앞두고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당원 35명이 참석한 모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당시 같은 당 포항 남구 울릉 선거구 후보로 뽑힌 김병욱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전 포항 지역 청년회 회원과 간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청년회 전 간부 46살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다른 간부 2명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내렸습니다. 또 이들과 함께 공모한 혐의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운영자 52살 C씨에게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포항시 여름철 안전 물놀이 체험장 사업에 특정 업체를 선정해 보조금 일부를 돌려받고 2년간 보조금 6천여만 원을 청년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북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서 도교육청은 모든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로 변경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내일부터 2주 동안 도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등교 인원을 전교생의 3분의 2로 줄임에 따라 일주일에 2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학생 수가 30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나 60명 이하 유치원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은 밀집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찬바람이 불며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영하권의 추위는 계속될 전망인데요. 감기 가능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추위의 기세는 여전했습니다. 낮 동안에도 볼에 닿는 공기가 차가웠는데요. 내일 아침에도 어김없이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예정이니 따뜻한 옷차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고 건조한 날씨 속에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나흘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각종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 경북 동해안의 하늘 자체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9도에서 11도에 머무르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4도, 독도 8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9도에서 10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지만 내내 쌀쌀하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던 영덕 대게축제가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영덕 대게축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최됩니다. 올해 축제는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영덕 대게 요리쇼와 플래시몹 경연대회, 영덕 대게 경매 등이 이어지고 이메일 사연 접수를 받아 50개 팀에게 영덕 대게를 발송합니다. 또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9개 읍면 주민들이 출연해 관광 명소와 특산물을 소개하고 직접 판매하는 행사도 운영합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신라비로 알려진 국보 포항 중성리 신라비가 다음 달 8일부터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상설 전시됩니다.